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절을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의 김지송입니다. 매일 저녁 8시 디톡스탁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5월 5일 어린이날이 끝나고 어른이날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딱 열렸는데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미증시가 간밤에 5% 가까이 빠졌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선방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힘들었던 시장, 오늘도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송 시간 50분 동안에만 제프 전문가님의 다른 노란톡방을 열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대폰의 번호칸 부분에다가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제프 두 글자 입력해 주신다면 우리가 약 5초 뒤에 링크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간색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면 100원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100원도 들기 싫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QR코드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바로 여기 네모난 QR코드 갖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한 웹페이지가 하나 뜹니다. 클릭해 주신 다음에 닉네임 설정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 이슈 3가지는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세계 최대 통신국이죠, 미국. 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1조 원대 5G 통신 장비 수주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5G 관련주들 일제히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프 전문가님이 5G 관련해서 이미 2달 전부터 이거는 정말 저점이고 지금 들어가기에 너무 괜찮은 자리다라고 몇 번이나 방송에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들고 와 봤고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죠. 시장의 관심도는 거의 정책주에 쏠려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있을 거고 UAM 관련주들도 있을 거고 이 관련주도 너무나 많은데 여기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면 오늘 제프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상세하게 한번 짚어주실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를 흔들었던 이 FOMC 회의가 과연 이 성장주의 방향성과 기술주의 방향성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자, 그럼 오늘 또 수익을 마구마구 내주실 우리 제프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주식 맛집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제프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 또 일주일 만에 찾아왔는데 너무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5월 5일 쉬고 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맞습니다. 좋아질만 하면 이렇게 안 좋아지는 시장.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좀 해주시고 시장평 간단하게 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전날에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여러분들 제가 강조드렸던 FOMC의 날이었습니다. FOMC 때만 하더라도 시장은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기대에 부풀면서 여러분들과 아이들과 놀기도 했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휴일을 맞이했었는데 그 다음 날에 우리 장 딱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미국 증시가 급락한 이유
급락하게 된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매우 혼란스러운 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혼란스러운 장에서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떠한 시장의 방향성을 가져야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제가 오늘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제프 네. 전문가님이 뭐 이 정도까지 꿰뚫어 볼 수 있나 할 정도로 네. 사실 5G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이전부터도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모르겠지. 네. 역시나 올랐습니다. 네. 자, 오이솔루션과 비롯해서 나머지 종목들 우리가 네. 노란톡방 안에서 시나리오 드렸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맨 첫 번째 보이는 오이솔루션 지금 수익률이 21%예요. 네. 이거 말고도 한 5가지 종목을 그때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5G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5G가 네. 지금이 저점이 맞냐? 네, 항상 맞아요. 나와가지고 말씀드렸던 게 의구심을 가졌던 게 제가 항상 저점이 말씀드리면 이거 진짜 저점 맞냐? 많은 네. 사람들이 그랬다. 근데 아니더라. 네. 라고 했었는데 제가 항상 그렇게 강조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당시 때 하반기 실적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거는 실적이죠. 실적인데 당장의 1분기나 2분기 실적 자체가 좀 저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 때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장 자체 보게 된다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 시장이 마찬가지고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 나오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코로나 이전 사태에서의 투자도 다시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럼 마찬가지로 거기서 나올 게 5G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5G 제가 정확하게 계속적으로 강조드렸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장 어렵고 무섭고 힘들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투자 가능하다 그런 것들은 무조건 5G에 넣어라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쵸?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메타버스의 네, 형님이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시장의 흐름을 캐치하시는 분이시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다고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프 전문가님이 앞길을 훤하게 뚫어보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맞는 이슈와 종목 미리 선취해서 들어가만 있어도 그냥 두자수 수익률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기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50분 동안에만 방을 열어드리고 있고요. 들어오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도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전부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에 무슨 종목을 담아야 될지 모르겠다. 나 하반기에 수익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문자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제프 두 글자 입력해 주신다면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옆에 QR코드도 떠 있습니다. 네모난 QR코드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바로 스캔해 주시기만 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화면에 실시간 노란톡 창이 보이는데요. 여기 들어오셔서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주린이 분들이라면 들어오셔서 기초 교육까지 알차게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로 주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우리 아까 전에 뭐 시장 FOMC 때문에 흔들렸다 이런 말 있긴 있었지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FOMC 어떤 네. 내용들이 있었는지 네.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FOMC는 이제 보통 이제 중앙은행에서 하는 이제 회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거기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금리를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시장에 대한 상황들이나 설명들을 덧붙여가지고 이제 제롬 파월이 말하게 되는 것으로 네. 보여지는데, 자 우리가 이제 FOMC가 이번에 사실 좀 기대했던 거가 자체가 시장의 예측과 부합했습니다. 결국에는 50bp 인상을 상승했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시장이 그렇게 많이 상승했던 이유, 시장 자체가 3.3% 정도 많이 나스닥이 올라갔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파월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는 시장이 예측했던 거는 5월, 6월, 7월 연달아서 50bp 그리고 75bp 그리고 50bp 이렇게 해서 금리를 더 크게 올려가지고 자연 스텝처럼 네. 그렇게 올린다고 했었는데 근데 결국 시장에서 파월이 뭐라 말했었냐면은 50bp, 50bp, 50bp만 인상한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폭 자체를 줄인다는 거겠죠. 그럼 시장에서 예측했던 금리가 요만큼인데 실제로 파월이 말했던 금리는 요만큼입니다. 네. 그럼 이 정도의 갭 차이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이 정도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상승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올라갔던 이유고요. 네. 그런데 오늘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전날에. 맞아요. 왜 내린 거예요? 전날에 급락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딱 나스닥 장 개장 전에 이제 BOE라고 영란은행의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말을 했었냐면은 이 말이 이렇게 표현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봤었을 때
처음에는 인플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작년 11월 달에는 한 4% 정도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올 2월 달에는 이제 한 7% 잡힐 것 같아요 했는데 갑자기 이번 5월 FOMC 5월 이제 BOE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네. 10% 이상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 그리고 중앙은행장이 워딩 자체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모르겠다라고 표현 자체가 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그럼 그 전날에 FOMC에서 파월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제 인플레는 고점일 것이고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 날에 영국은행에서 네. 영국은행장이 따로 모르겠다. 갑자기 불안감을 조성했네요. 인플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네. 라고 하니까 그럼 전날에 말했던 파월은 뭐야? 라고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 시장이 멜로 영화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호러 영화였죠. 그렇죠? 네. 호러 영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주구장창 빠지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많이 빠졌습니다. 6% 가까이 빠졌기 시작했고요. 그 상태에서 좀 밑꼬리를 만들면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었지만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 무엇이냐? 그래도 시장 참여자들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결국엔 중요한 거는 실적이다라는 거죠. 그럼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성장 가능성이 기업들로만 채워져야 되는 거고 그런 기업들로만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아닌 기업들은 도태될 것이다. 네. 라고 하면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을 가지했던 것이다. 이렇게 오.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실적이 괜찮았던 기술주 같은 경우에도 네.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도대체 뭘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죠. 지금 시장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고래들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고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레이 달리오 이런 큰 큰 손님들. 손들, 그렇죠? 큰 손님들이 이제 네. 하는 싸움이다 보니까 이제 서로 배팅을 거두고 있는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장 저점이다라고 판단하는 고래가 있을 거고 네. 아니다 더 떨어질 것이다 판단하는 고래들이 있을 거고 이것 때문에 사실상 급등락차가 정말 심하고 변동성이 심한 거지 사실상 시장은 하방 자체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주봉을 봤었을 때는 사실 이번 주를 보게 된다면 지금 변동성 자체가 0.14%밖에 변동성이 없어요. 네. 그렇죠? 실제로 많이 안 떨어지긴 했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위아래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 현재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사이사이 값에서 여러분들이 고래가 아니라면은 여러분 주린이 분들이시라면은 이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고래 싸움에 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래들 싸움에서 우리가 굳이 고래들 싸움에서 있는 종목들을 잡는 것보다 네. 오히려 그런 고래 싸움이 아니라 좀 다른 소소한 곳에서 싸우고 있는 이제 새우들끼리 싸우고 있는 네. 그런 곳에서 좀 노는 게 지금 시장이 좀 현명하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절대로 시장 저점을 판단하면서 여기가 저점일 것이야 삼성전자 지금부터 풀매수에 빚 땡겨가 하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게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요, 기술주가 네. 그렇게 빠지면서 사실 네. 뭐 고래 싸움 좀 소소한 기업도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우리의 국민 주식들 있잖아요. 네. 빅테크 기업하면 카카오, 네이버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금은 그냥 관망하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들만 사고 있어요. 네, 개인들만 맞아요. 사고 있고 되게 시장 저점이다 판단해서 사고 있지만 제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은 카카오, 네이버, 그다음에 이런 기술주 업종들, 삼성전자 이런 업종들을 굉장히 제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점을 찾지 마라. 저점 찾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분할식으로 매수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고 과거에 한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쇼커버링이 발생한 이후로 약간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11만 원 근처 가게 되면 여러분들 카카오 전부 다 매도하셔라 말씀드렸습니다. 비중 무조건 축소하셔라 말씀드렸고요.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지금 뭐 전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잡아도 됩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가시는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래 싸움에 휘말리는 거다라는 거고 네. 굳이 이런 싸움에 굳이 여러분들도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나름 명쾌한 해답이긴 해요. 네. 들어가지 말아라. 맞습니다. 안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네. 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 못한단 그쵸. 말이죠. 뭔가 투자는 또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 제프 전문가님의 선물 같은 종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이 네. 또 궁금하실까봐 또 이제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또 네.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고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취하셔야지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럼 굳이 고래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실적주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또 역시 센스가 있으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혹시 이 종목 선물은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3개 정도 되고요. 세 개나요? 예, 수수께끼 형식으로 제가 네. 과거에 한번 했었는데 네. 여러분들이 아마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맞추시는 분들이 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노란톡에서 그럼 뭐 사진을 올려주는 건가요? 제가 방송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수수께끼 종목을 드릴 건데 네. 여러분들에게 정답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할 거고 아.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상관없겠지만 아마 목표가나 손절가나 익절가를 모르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좀 큰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 고래 싸움에 굳이 우리 피튀기게 들어가지 말자. 우리는 조금 더 소소한 싸움에서 조금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딱 3개 종목을 들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아직 힌트를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노란톡에 미리 들어와 계신다면요. 방송 끝나고 우리가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전부 다 잡아주신다고 해요. 자, 들어오시면 이 선물 같은 종목들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QR코드 떠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갖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익 났던 종목이 너무 많은데 사실 수익률표 상에서는 다 나타내지 못했어요. 네. 사실 뭐 5G 오일 솔루션도 지금 이거 하나만 들고 왔지만 나머지 4개 종목 수익 났지만 들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보유 중입니다. 우리가 테마별로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2번이나 진입을 했었고요. 네. 최근 굉장히 핫했던 쌍방울, 현대사로 약간 이런 종목들도 네. 충분히 고점인데 들어가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진입을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한 20%까지 수익을 짭짤하게 또 네. 보셨잖아요. 자, 그러면요. 네. 지금 봤을 때 우리가 네. 종목별로 네. 테마가 좀 약간 시장에서 집중된 테마들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약간 그런 테마들만 딱 쫓아서 들어가신 느낌이 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에서 뭔가 어떤 투자를 할 때 가치 종목들보다는 약간 테마를 따라가는 게 더 맞나요? 제가 명쾌하게 좀 대답을 해드리자면은 가치 종목이 좋다, 뭐 아니면 테마주가 좋다 이렇게 서로 양분돼서 말이 많지만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가치주라고 했을 때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가치주랑 성장주랑 같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실례로 애플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미국에 있는 애플 같은 경우 봤을 때도 가치 주면서도 그렇죠. 앞으로의 성장 가치성이 있으면서도 또 마찬가지로 성장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새 패턴, 요새 시장 자체 분위기가 뭐였냐면은 결국에는 같이 함께 가는 시장이 될 거고 성장성이 있더라도 앞으로의 미래 발전 가능성이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결여돼 있는 종목들은 좀 많이 떨어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처럼 모멘텀 받쳐주지만 실적 자체가 부진하게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많이 하방하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럼 지금 시장에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전에 이 차트를 보시면은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 5G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죠? 제시했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5G 하반기 실적이 기대감이었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제 5월 달입니다. 이제 2분기예요. 제가 1분기 말쯤에 여러분들에게 종목 추천해드렸고요. 네. 그로부터 바로 지난 이후에 오늘부터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제시했던 단가는 32,800원에 전량 매도예요. 그렇죠? 근데 현재 오. 고점 자체가 32,850원입니다. 하루가 차이 나는 정확했네요. 거죠. 그렇죠? 네. 결국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간 시장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이솔루션이나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고래 싸움에 굳이 휘말리지 않고 새우들끼리 노는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는 종목들을 따라갔을 때도 충분하게 수익 날 수 있고요. 오히려 위험성을 피했기 때문에 리스크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5G가 지금부터 많이 상승이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실례로 KMW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KMW를 보게 된다라면은 전날에 많이 상승한 채 7% 정도 상승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0.45% 정도가 마감해서 약간 정도의 하방성을 보여줬죠. 결국에는 지금 시장도 봤었을 때 대형 종목들은 조금 못 가고 있는 시장. 이고 오히려 중소형주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테마주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곡물주라든지 아니 인플레 관련주들이라든지 다른 업종들을 보게 된다라면 대부분 다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밖에 안 뛰어요. 네. 그럼 그런 적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참여한다 했었을 때 결국엔 여러분들이 고래들이 갑자기 뭐 물결 한번 싹 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으악 하면서 죽게 되고 그러면 손절하게 되는 겁니다. 네. 굳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하시나라면 상관없겠지만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러면 그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난 직장인이고 열심히 일하면서 굳이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런 싸움에 끼어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쯤 되면 궁금해지거든요. 네. 지금 궁금증을 엄청 유발했어요. 나 직장인인데 나 좀 안전하게 투자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 뭔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수수께끼 종목 중에 네. 이제 세 번째부터 까겠습니다. 세 번째요? 네, 세 번째. 왜 세 번째부터죠? 지금 제가 딱 말하는 모멘텀에 있는 그런 새우 싸움들, 아. 새우들끼리 놀 때, 딱 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딱 말씀드리는 것이 네. 수수께끼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세 번째 업종 같은 경우에 사실상 5G랑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 관련돼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5G랑 비슷한 맥목상을 보게 되는데 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조금 많이 안 좋게 잡혔었고 그런데 이제 2분기부터 실적 상승에 기대감이 잡혀져 있습니다. 실제로 오미크론 같은 경우 대유행되면서 결국에는 감기약 매출 자체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제 주변에서도 이제 뭐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 보실 때는 대부분 다 이런 챔프라고 해도 되나요? 챔프요? 땡프라고 네. 땡프라고 이제 어린이 해열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집집마다 가정 상비약 기준 봤었을 때 저도 본 것 같아요. 집집마다 대부분 다 있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의 실적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이전치보다 600% 올랐습니다. 판매지 자체가. 그러면 그 자체의 모멘텀이 반영이 될 거고 그렇지만 이 회사 업종 같은 경우에는 분기 실적 자체가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안 좋게 나왔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전치의 판관비라든지 홍보비 때문에 안 좋게 나왔었던 거고 그다음 결국에는 이 업종 자체가 2분기 넘어서부터 3분기 되면은 실적 자체도 잡혀지게 될 거고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을에도 좀 더 대유행한다라고 하면은 네. 실질적으로 가정용의 상비약 자체가 늘어나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 종목은 네. 조금 가을까지 두고 봐야 되는 종목인 거예요? 아닙니다. 시장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중앙은행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본인들끼리 시장 참여자들끼리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어 간다라는 네. 거고 그럼 그 이끌고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실적입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 선반영을 먼저 땡겨올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도 봤었을 때 뭐야 실적이 어떤 게 좋아? 어떤 업종들이 하반기 실적이 좋지? 어떤 업종들이 내년 실적이 좋지? 라는 업종들을 미리 멀티플로 땡겨올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반기 때 실적이 좋았던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멀티플을 미리 땡겨와가지고 2분기 때부터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상승 취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충분하게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는 논리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그렇게 들으니까 또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거 땡프 뭐 치시면 다 알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는요. 개인분들은 언제 사는지 언제 파는지 그게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 정말 섬세하게끔 다 잡아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그냥 들어오셔서 전략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익 난 종목들도 전부 다 무료방 안에서 전략을 세워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차근차근 보도록 하면요. 오이솔루션 21%, 보성파워텍 24%, 누보 20%. 자, 조금 내려서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들었고 그날 다음날 진입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36%까지 수익이 났던 종목입니다. 네. 밑에 빨간 글씨로 제가 생방송 공개 추천주라고 적어놨는데 네. 제가 기억나는 종목들만 적어봤어요. 맞습니다. 근데 다 수익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세 번째 종목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첫 번째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이 세 번째 종목도 여러분들 종목명이 알고 싶다면 노란톡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QR코드 떠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그냥 갖다만 대세요. 자동으로 스캔돼서 노란톡 화면에 웹페이지가 뜰 겁니다. 클릭해 주신 다음에 닉네임 설정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제프 두 글자 입력해 주신 다음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프 전문가님, 네.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요거 한 번 듣긴 했지만 네. 앞으로 5G 관해서 전체적인 전망을 봤을 때는 네. 올 하반기까지 어떨까요?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왜 좋냐를 보냐면은 네.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1조 원대 규모를 5G를 수주 받았었지만 네. 결국에는 5G 이런 말도 있습니다. 5G를 넘어서 바로 6G가 될 것이다라고 말이 있었고요. 2020년도 때 삼성전자에서 이제 6G에 대한 비전을 그리는 이제 프리뷰를 있는 보고서를 이제 냈었는데 그 보고서를 보게 된다라면은 6G에 대해서 지금 5G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 한국이 결국 이번에도 5G에 대해서 선두 나라로 잡혔지 않습니까? 아마 6G 때도 무조건적으로 아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G에 대해서 5G에 대해서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네. 그럼 지금 현재 주가의 모멘텀 자체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뭐 5G 업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전부 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투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회수가 되면서 많이 빠졌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연봉으로 봤을 때도 이전 2019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KMW 아니면 오이솔루션 이런 업종들도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고점 대비 66% 정도 떨어졌다는 소리는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많이 바닥권이 형성됐다는 소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5G나 6G 앞으로 이제 통신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강국이다.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적으로 핸드폰 매출이나 애플도 마찬가지 핸드폰 매출이 발생되게 된다라면은 네. 결국엔 통신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들고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실현하셔도 되고 지금 제가 봤을 땐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좀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근데 코로나 때 수혜를 받은 업종도 있잖아요. 네, 오늘 맞습니다. 많이 하락했는데 네. 사실 게임 업종이 네. 오히려 코로나 때 수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집에서 많이 있고 또 그쵸. NFT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메타버스 이런 것과 겹쳐서 네. 근데 오늘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막 위메이드나 뭐 넥슨 게임즈, 펄어비스 등등등 많이 빠졌는데 어찌 보면 이 종목들은 네. 성장주라고 보여지잖아요. 아직 가치주는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메타버스의 형이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올해 절대로 매수하지 말아야 하는 주식 중에 한 개라고 말씀드렸어요. 노란 톡방에서도 말씀드렸고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게임주들도 그렇고 코로나 관련된 업종들도 그렇고 많이 하락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지금 유동성 장세를 굉장히 많이 회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회수를 했었을 때 지금 뭐 미국 시장 보더라도 넷플릭스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자, 그렇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지금 시장에서 이때까지 유동성을 뿌리면서 이제 돈을 쥐어주면서까지 너네들한테 소비를 해라 이렇게 쥐어줬는데 지금 시장에서 다시 또 인플레이션 너무 발생된다. 돈을 빨아야겠다면서 긴축적으로 쭉쭉쭉쭉 빨아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들어지게 된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써야 될 돈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라면은 네. 넷플릭스부터 해제할 것이고 아니면 요금제부터 낮출 것이고 이렇게 점차 내 사치부터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네. 게임 업종들 그리고 코로나 관련돼서 수혜받던 업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장이 힘들었을 때 여러분들도 당연히 게임에다가 하는 이제 캐시라고 네.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줄여주게 된다라는 거다 보니까 게임 회사의 멀티플 자체가 점점 회수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거 말고도 사실상 업종 자체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많이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나 아니면은 업황 관련돼서도 노란 톡방에서 공지사항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노란 톡방 공지사항 보신 분들이라면 게임 절대 안 들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거기 다 적혀 있어요? 그렇죠, 적혀 있습니다. 아, 네. 요거 공지 또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네. 우리 제프님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시나리오 매매라는 게 있는데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그냥 바로 위에 공지가 하나 떠 있습니다. 매주 하나씩 올려주시죠? 맞습니다. 매주 하나씩 시나리오 전략이 세워지는데 월요일에 장 개장 전에 바로 올려주셔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장을 끌고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테마가 움직일지 어떤 종목이 갈지 또 그런 전략도 전부 다 적혀 있는데 노란톡에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은 우리가 장중 5일 동안 방송해드리는 게 아니라서요. 주 1회만 나오시기 때문에 톡에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 그냥 무료로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제프 두 글자 입력해 주신다면 지금 링크 하나 갈 거예요. 지금은 방송 중에 세 번째 종목밖에 히든 종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히든주, 아까 전에 얘기를 하기로는 감기약을 맞습니다. 판매하는? 아마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니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고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은 땡카스. 땡카스, 그쵸, 네네. 땡카스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아, 그러면 좀 그쵸, 많이 여러분들 알죠. 조금 아실 겁니다. 근데 네. 아실 건데 그 회사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제약회사는 비상장 회사예요. 그렇죠. 비상장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상장회사로 위로 모회사까지 들어가야죠. 네. 지주회사를 들어가든가. 네.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네. 솔직히 뭐 힌트 다 주신 것 같아요. 네. 조금만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감이 안 오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옆에 QR코드 떠 있으니까요. 휴대폰 카메라 켜주시고 바로 갖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은 진짜 히든 종목 세 번째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 네. 이 두 번째, 첫 번째도 사실 세 개라고 했으니까 네. 남아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봤을 때 어떤 종목을 가장 좀 유력할까요? 세 개 전부 다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뭐냐면은 네. 세 번째 종목부터 공개했던 이유는 고래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들끼리 놀래. 네. 우리들끼리 좀 안정을 취하면서 꾸준하게 갈 종목을 찾겠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종목이고요. 반대로
나는 이 서핑을 즐기면서 고래들 싸움, 나도 배팅을 걸고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진입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힘들 수 있겠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다 제시해드리는 그런 전략들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취하신다면 충분하게 승산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업황 자체에서 충분하게 모멘텀이 돌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흐름을 따라서 서핑을 할 수 있는 급등주가 하나 나올 테고 맞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선취매하면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하나라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종목 다 좋습니다. 골고루 센스 있게 잘 같이 네, 오셨어요. 밸런스 있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또.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뭐 게임주 관련해서도 얘기해봤지만 요즘 최근 들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테마가 있죠. 네. 바로 다음 주에 새롭게 맞습니다.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정책주들 지금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원전, 건설 뭐만 하면 올랐다가 내렸다가 난리 났어요. 네. 근데 이 종목들 어떤 업종이 있는지 어떤 쪽을 봐야 되는지 앞으로 더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요?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업종들을 보게 됐을 때 되게 뭐 큰 카테고리 봤을 때 이제 뭐 건설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네. UMA라든지 이런 업종들로부터 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철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업종들과 이제 섹터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섹터 중에서도 앞으로 향후와 좀 연관되어 있는 업종을 우리가 좀 더 취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눈치를 못 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관련 회사 중에서 비슷한 업종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 업종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있나요? 관련주들은 잘 가고 있는데 네. 정정하게 관련주 잘 가고 있는데 이 회사만 잘 안 가고 있습니다. 아, 이 회사만?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봤을 때 두 가지 의심이 드는 거죠. 네. 첫 번째로 이 회사 잘못을 했는가? 그렇죠. 네.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너 안 가겠지 뭐. 그렇죠. 별로인 거 아닌가? 그렇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식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정책주로서 꼽힐 수 있고 그 다음에 향후 작년 2021년도 10월달에 있었던 누리호 네, 누리호. 아시죠? 누리호 같은 경우도 올 6월달에 발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그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또 한 번 더 업종을 또 봐야 될 때가 왔다. 네. 근데 그 업종 자체가 지금 현재 윤 당선인이라 해야 될까요? 당선인과 윤 당선인과 안철수 네. 위원장이랑 같이 해서 하게 되면은 안철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과학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업종들 같이 연관성 있게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 만한 종목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네. 솔직히 감이 너무 그쵸. 잘안 와요. 뭉뚱그려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네, 조금만 더 상세한 얘기 없을까요? 이 누리호 발사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상 네. 관련 업종으로는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네. 퍼스텍 이런 업종들처럼 방산 관련돼서도 좀 더 모멘텀을 갖출 수 있는 업종이다. 방산주들도 지금 현재 많이 상승했던 이유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뭐 각 국가들로부터 방산에 대한 수주가 물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인공위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업종들의 테마를 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가적으로. 방금 전에 힌트가 나온 거 아닌가요? 그쵸. 방금 인공위성이라고? 네, 누리호 관련돼 가지고 이제 네. 인공위성 관련주를 아.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때고 이런 인공위성 관련돼서는 정부에서도 지금 네. 밀고 있는 국제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모멘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네. 거고 이것들을 지금 누가 삽니까? 결국에는 기관들의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겁니다. 아, 몰래 다 사고 그쵸, 있었군요. 그쵸.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 무엇이냐? 지금 현재는 개인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적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적입니다. 네. 개인만 따라가게 되면은 물립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외국인의 전략은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시장을 플레이를 끌고 가다 보니까 개인들의 레버리지가 줄어들 때까지는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개인이 많이 몰려있는 업종 같은 경우나 섹터 같은 경우에는 못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일예로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지금이 저점이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레버리지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가 끝날 때까지 금리를 상승하게 되면 결국 레버리지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 레버리지 끝날 때까지 외국인들이 매도만 할 거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도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매수하는 업종들을 우리가 골라 가지고 진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 외인가 기관이 지금 사는 종목을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네. 주식을 좀 성공을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지금 시장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개인분들은 그런 거 많아요. 그냥 내가 알고 있던 주식에서 이 정도면 저점이다.
이래서 그냥 계속 매수만 네.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다른 종목들, 지금 외인과 기관이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종목을 사야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방산주, 퍼스텍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자주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네. 더 고개를 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업황 자체에서도 모멘텀도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이고 국제 사업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책주로서도 꼽힐 수 있을 만한 차기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음. 메타버스 맞춰주시고 5G 맞춰주시고 저는 이것도 믿습니다. 네. 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혹시 두 번째 종목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사실 네. 이게 첫 번째 종목이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주항공 정책주로서 이제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되어 있는 아. 업종이고 사실 그래서 이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누리호 관련주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그 관련돼 가지고 결국에는 우주항공 정책주로서 우리가 좀 꼽힐 만한 그런 업종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주항공 쪽으로 그쵸. 지금 윤 당선인이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지금 또 시총도 보니까 2천억 원. 급등이 나오면 아주 끼를 부리면서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종목이에요. 테마를 탈 수 있는 충분한 업종이고 네. 그다음 이 업종 같은 경우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비슷하게 그리고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 이제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네. 이런 업종들과 비슷하게 이제 한국형 이제 위성 항법 시스템 뭐 KPS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통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사실 근데 제가 인공위성 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떤 종목인지 감이 잘 안 오기는 해요. 네. 시청자분들도 인공위성 관련된 주식이 뭐가 있지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시장에서 그렇게 집중을 받았던 업종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집중도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노란톡 들어오셔서요. 정답 한번 맞춰보시고요. 못 맞추시더라도 내가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면 들어와 계시면 이 전략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종목이 어떤 건지 철저한 분석과 더불어서 전략까지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에 하나쯤 담아둬도 괜찮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옆에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떠 있는데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신 다음에 바로 갔다만 된다면 실시간 노란톡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제프 전문가님은 사실 팍스경제TV에서도 네. 알아주는 전문가님이세요. 네. 우리가 월요일에는 또 디톡스탁 스타킹이라고 뭐 네. 주간 1등 하시는 분들 막 뽑아서 데리고 오고 네. 1등 분들 막 트로피도 드리고 이러는데 네. 1등 자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트로피 2개 있죠. 네, 4월 달에만 하더라도 너무 많이 나오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 한번 들어봤으니까 네. 사실 이렇게 뭐 UAM 관련주 지금 인공위성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전에 신재생 에너지도 네. 강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맞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근데 지금은 막 딱히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재생 에너지 좀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네. 결국에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대한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고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에너지들을 수입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수입을 할까라는 거 보면은 미국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에너지 업종들로부터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그 변화 중에서 탄소 중립 정책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을 굉장히 많이 지켜주면서 지금 텍소노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원전주들이 많이 시세라 보여줬었고, 원전주가 시세를 봤던 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 유럽에 대해서 에너지적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책주로서 꼽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갔었는데, 결국엔 앞으로 이제 시장 보게 되면 이번 달 말에 EU에서 이제 회의가 있습니다. 네.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EU 정상회담 때 필수적으로 들어갈 단어가 워딩이 뭐냐면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원래는 2030년도까지 뷰를 봤었지만 그 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앞당길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풍력이나 태양열 쪽으로 지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생산을 할 수밖에 없고 그쪽으로부터 전력을 많이 수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가 지금 굉장히 이제 관심사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3분기, 하반기 넘어가지고 향후 실적을 봤었을 때도 지금 이런 신재생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우리가 대장주 쪽으로만 보는 게 낫나요? 지금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테마주를 미리 내가 지금부터 테마를 탈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을 미리 진입을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업종 상승했을 때 어디까지 상승했을 수 있을지를 봐가지고 크게 먹는 전략이 있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내가 틀렸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지금부터 실적이 좀 탄탄하면서 괜찮은 업종들을 내가 미리부터 들어가는 전략.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또 미리 다 했습니다. 미리 다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이미 그렇죠. 이미 노란톡방 들어갔던 분들에게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네. 신재생 에너지랑 그리고 5G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고요. 네. 이 두 가지에 대한 세팅이 이미 끝났고 지금부터 이제 수익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노란톡방에 들어왔을 때 신재생 에너지나 이제 아니면 5G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떤 단계에서 아니면은 내가 지금 들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라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유자분들이시라면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프 전문가님께 여쭤보면 다 대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뭐 올해 전체적인 테마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사실 뭐 얘기를 해주시는 것마다 그대로 갔기 때문에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굉장히 좋지만 그러면요. 네. 신재생 에너지도 좋지만 사실 오늘도 그렇고 강했던 거 네. 원전 강했거든요. 맞습니다. 원전주 근데 다음 주 좀 기대가 돼요. 네. 다들 그렇지 않을까요? 가장 좀 달랐던 정책이 바로 원전 관련주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많이 상승을 했지만 네. 더 갈 수 있을까? 사실 네.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예스 or 노를 물어보신다면 네. 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수수께끼 종목 중에 네. 원전주를 가져왔습니다. 원전주 좋죠. 그렇죠. 원전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장주라든지 다른 것들을 보시겠지만 네. 이전에 원전주를 봤었을 때 상승이 제일 많이 났던 것이 바로 이제 일진 파워라든지 아니면 이런 업종들이었는데 지금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우진이 또 다시 대장주가 되면서 시장에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된다라면 원전주들이 점점 테마성을 타면서 과거의 로봇주처럼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원전주가 많이 상승 나왔던 기업들을 쫓아가면서 이제 추세 변매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상승 나오기 전에 같은 원전주 형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미리 좋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수수께끼 종목을 가졌던 종목이 네. 바로 이 종목입니다. 먼저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정부 정책과 더불어서 유럽 에너지 정책주로서 꼽힐 수 있을 만한 업종이고 현재 보이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 월봉입니다. 월봉이고 시가총액은 3천억 정도 되고요. 현재 지금 자리 기준으로 봤을 때 2,400원 정도에서 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과거 문정부 시절 때는 원전 이용률 가동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로 돌아가면서 그냥 가만히만 있더라도 지금 원전주의 이용률 자체가 80에서 90까지 높아질 수 있다. 그럼 당연하게도 원전주에 대해서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는 원전주를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럼 못 올라갔던 업종들을 지금 우리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아직 안 올라갔던 원전주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근데 맞습니다. 원전주 하면 정말 급등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네. 우리가 뭐 작년이나 재작년 때 바이오주가 엄청 급등을 했다면 네. 올해는 진짜 정책주, 그냥 원전, 건설 이쪽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원전 쪽 이렇게 세 가지까지 알차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사실 종목명이 공개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네. 오늘 뭐 종목명 한 개라도 공개해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제가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조금 이제 어떤 걸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네. 원전주 쪽으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으로 수익이 가시화될 수 있는 업종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힌트를 조금씩 드리자면은 네. 좀 기술이 들어갑니다. 기술이 들어간 네 글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다 아십니다.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기술력이 뛰어난 거예요? 기술이 들어갑니다. 기술이 한글로서 들어간다. 기술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우리 기술이라는 이제 업종입니다. 이렇게 바로요? 그렇죠. 바로바로 네. 말씀드리는 게 네. 맞습니다. 나머지 두 업종 같은 경우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그 업종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기수 같은 경우 차트를 조금 더 우리가 좀 보게 된다라면은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3,000원 정도 선에서 계속적인 저항을 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치 같은 경우에 고점 자체는 3,300원 정도 수준이고요. 현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00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올라가려는 움직임들이 좀 잡혀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진이 지금 동시호가 기준으로 더 크게 올라가면서 네. 신고가를 났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진과 관련돼 가지고 장비를 같이 수주받을 수 있는 업종이고 같은 원전주로서 역할을 받는다라면은 당연하게도 우리 기술 자체가 지금 더 많이 못 올랐어요. 아. 과거에는 테마주 형식으로 잡았었지만 지금은 조금밖에 못 올라갔다. 그럼 시세 분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전략이 또 있습니다. 전략이 당연히 있고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올랐던 우진을 따라가는 종목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우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점이 잡혀가지고 아마 네. 동시호가 기준으로 좀 다음날 호가 기준으로 좀 많이 더 상승 나와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네. 예상 호가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 기준으로 시가를 따라가면서 트래킹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다른 업종을 들어가셔가지고 진입하시는 게 제일 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실 우진도 제가 오늘 아침에 열심히 보고 있었던 아, 종목입니다. 잘 오르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놓쳐서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우진과 연관된 주식 종목이 하나 있다고 하네요. 네. 그 종목 원전과 관련돼 있고요. 아직까지 크게 올라가지 않았고 지금 날개를 펼치려고 막 하는 그런 종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요 총 3가지 히든 종목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위성 관련된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원전, 자,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 감기약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3가지 전부 다 조금씩 다른 업종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모두 다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고요. 실제로 전략 다 세워드릴 겁니다. 방송 시간이 근데 5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또 따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네모난 검정색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신 다음에 지금 바로 갔다만 된다면 스캔돼서 웹페이지 하나 뜰 거고요. 웹페이지 누른 다음에 들어오시면 닉네임 설정하시고 저희와 한번 소통도 해보시고요. 직접 내가 수익이 나는 종목들 보고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맛보셔야겠죠.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지만요. 금요일마다 장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 열심히 고민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종목들 정말 괜찮은 종목들 한번 네. 내가 갖고 싶다. 나는 좀 5월 달에 나간 돈이 많아서 좀 챙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대략적인 얘기들은 다 해봤지만 네. 지금 정책 관련해서 또 다르게 좀 괜찮은 볼만한 것들이 또 먹거리가 남아있을 게 있을까요? 사실 정책주 입장에서는 지금 시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미 많이 시세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나온 것 중에서 앞으로의 정책주를 제외하고서라도 향후에 재료가 있는 업종, 네. 원전이라든지 네.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시세가 아직 분출 나오기 전이었던 그리고 앞으로의 재료가 남아있을 만한 그리고 인공위성 관련주, 네. 항공 관련주 이런 업종들을 우리가 보는 게 낫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UAM이라든지 아니면 네. 철도 관련주, 건설 관련주 이런 것들을 지금 따라가기에는 조금 더 부담감이 많이 높습니다. 아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 관련돼 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또 오늘 저녁에 네. 제가 또 사무실 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에 대한 해답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저녁에요? 그쵸. 근데 UAM 하면요. 네. 최근에 저는 처음 들어봤던 종목이었지만 벨셀이라는 종목이 네, 맞습니다. 상승 탄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런 종목들처럼 오늘 가져오신 종목도 이 정도의 뭐 상승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모멘트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충분히 있고요. 충분히 네. 있고 테마성도 충분히 있고 지금 시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크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지금 그렇게 크게 흔들릴 만한 업종들은 또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거의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도 한번 이 종목 알고 네.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제포 전문가님 종목을 보면서요. 참 놓쳐서 안타까운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뭐 4월 달에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쌍방울이 아닐까 네, 싶어요. 맞습니다. 쌍방울을 제가 그때 못 들어가서 너무 아쉬웠는데 노란톡방 안에서는 무료로 수익 인증도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다들 함께 수익 보셨습니다. 자, 쌍방울은 36%, 심지어 또 아는 알찬 정보가 있어서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를 해주셨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사실 쌍방울 자체에서 보게 된다라면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네. 오늘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쌍방울에서 KG 업종 자체가 이제 승계 관련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따로 이제 쌍방울 그러니까 쌍용차 관련돼서 인수를 좀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아. 그럼 쌍방울만 단독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데 네. 요 관련돼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봤던 거고 그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궁금하신 개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네. 들어가도 되나요?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또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또 전략을 또 미리 세워놨기 때문에 네. 그거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다른 업종들 관련돼서 제가 또 수수께끼 관련돼서 그런 업종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네, 뭐 이미 올랐던 네. 종목들은 보내주자고요. 우리는 앞으로 더 오를 종목들이 많으니까 오늘의 수수께끼 3가지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서 방송 끝나고 공개될 예정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모든 거, 손절가까지 알차게 잡아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요. 바로 옆에 QR코드 통해서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갖다만 대고 입장하신다면 모든 정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 저희 제프님과 함께 해봤고요. 디톡스탁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